484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서준이고 저는 승현입니다. 키워드, 사교육, 수능, 입시, 책 정보, 제목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저자 정승입, 출판일 2023년 1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사교육 줄이기. 책 소개, 불안감과 막막함에 무작정 사교육을 시키기 전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스스로의 노년을 준비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 사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안해서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정말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10만 열성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거의 매일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승익 선생님은 자녀 교육 에세이인 이 책을 통해 부모인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다잡아준다.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진짜 선생님인 정승익 선생님의 사교육 진단법은 대다수의 평범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교육은 나쁘니까 무조건 시키지 말자 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사교육 이전에 생각해야 할 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교육은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뿐 결코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명문대라는 과장된 결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하기에보다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부모가 생각하는 원칙과 본질을 지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결과는 어쩌지 못해도 과정만은 부모가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초중고 12년의 과정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대다수 부모의 마음에는 확신보다 불안의 감정이 더 많음을 지적한다. 사교육의 병폐를 알면서도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의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이 책은 구체적인 지침들을 준다. 저자는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시킬 것을 당부한다. 주관 없이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키면 사교육의 효과도 없고 돈도 잃기 때문이다. 또한 매달 드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면서도 안 시킬 수 없는 부모 마음을 공감해주며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공감 가득한 따스한 책이기도 하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현실성 있는 실천 방법을 마련하는데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에는 비단 사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흔들릴 때가 많은 부모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소신과 철학을 가진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교육 분야의 흥미로운 점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변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중고 12년을 보내면서 부모, 가정환경, 타고난 유전인자, 친구관계, 학교, 선생님, 교재, 강의, 학원을 비롯해 수많은 것들이 아이의 12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학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내도 학원에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정원이 다 차 있고 대기 인원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 학원들은 학원에서 제시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학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학 실력이 모자라서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겁니다. 웬만큼 인기 있는 학원들은 반드시 등록 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왜 존재하는지 부모들은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중하위권은 학원에 의존하고 최상위권들은 학원을 이용합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최상위권들은 학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필요에 따라 이용합니다. 내신을 대비할 때 학원을 이용해서 시간을 벌 수 있고 수능 대비를 하면서 부족한 개념을 학원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학원을 이용합니다. 불안하니까, 혼자서는 공부를 안 하니까 등의 이유로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최상위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된 원서를 많이 읽고 막힘없이 영어로 말을 하고 중학교 공부를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초등 영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망각한 채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게 선행을 한 경우,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속도만 강조해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아이의 감정은 무시한 채 공부만 강요한 경우에는 공부 정서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적이 곧 능력으로 평가되는 패러다임에 철저하게 지배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선택한 적도 이런 시스템 속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기로 선택한 적도 없거든요. 경쟁 사회를 마주하게 한 것이 미안해서라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먹이고 입히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와 24시간을 함께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만 가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자녀의 교육을 계획하면서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키우겠다는 것은 부모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평소에는 각자 따로 놀다가 시험 기간에만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시험 기간에만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옆에서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은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편히 쉬시던 부모님께서 밤늦게까지 아이들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이것은 감시 아닐까요? 감시를 받는 느낌은 결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켜서 하는 공부가 결코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부모가 진짜 독서를 하고 진짜 공부를 할 때 거실 공부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을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리사 손 교수는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모니터링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컨트롤입니다.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실패를 했을 때 실패의 원인이 모니터링인지 컨트롤인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명문대에 진학하고 사회적인 명예나 돈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의 사회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부와 명예를 얻은 이들도 비도덕적인 행위로 한순간에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덕성은 공부만큼이나 자녀의 독립과 성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적절한 말을 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부모 스스로가 몸과 마음이 힘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인생에서 큰 고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프로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을 위한 하루 1만보를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지 불안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똑똑해져야 합니다.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책도 열심히 읽고 신문도 꾸준히 읽고 부지런히 세상을 둘러보면서 똑똑해져야 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책상 위의 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계기가 생기려면 꾸준히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에게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성공의 뒤에는 필연적으로 실패가 존재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습관도 없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의지 부족으로 계획대로 안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47%는 습관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는 절반 정도의 행동이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멍하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서 시작됩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가르치기 기법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지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가상의 대상에게 배운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완전히 이해한 것과 헷갈리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거실 공부는 언제나 모범 답안이다. 거실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부합시다. 거실에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는 약이 됩니다. 메타인지를 위해선 실패는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충분히 실패할 기회를 줍시다. 저자 소개. 저자 정승익, 영어 강사. EBSI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의 수능영어 대표 강사이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르친다는 이야기에 그의 강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 1, 2위를 다툰다.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 중이다. 대표 강좌로는 EBS의 개념 잡는 대박노트, 강남인강의 천일문 등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정승익 TV를 통해서 9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어 1등급은 이렇게 공부한다, 60일 만에 마스터하는 수능 필수 영단어 1200 등이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